오늘은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공식을 정리해보고 기본 문제와 활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직각을 이루고 있는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을 내리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또 생기죠. 이때 큰 삼각형, 왼쪽 삼각형, 오른쪽 직각삼각형은 모두가 닮은 도형들입니다. 큰 삼각형과 왼쪽 직각삼각형이 닮음이고 큰 삼각형과 오른쪽 직각삼각형도 닮은 도형이죠. 또 왼쪽과 오른쪽 직각삼각형도 서로 닮음이 되죠. 모두가 AA 닮음이 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각 BAD를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이쪽을 X로 나타내면 동그라미와 X의 합이 90도가 되는 거죠. 이쪽 직각삼각형에서도 한쪽 각이 90도면 동그라미와 이쪽 각을 합해서 90도가 돼야겠죠. 이 각을 X로 나타낼 수가 있죠. 오른쪽 직각삼각형도 한 내각이 90도이므로 X와 이쪽 각을 합해서 90도가 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각은 동그라미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삼각형 ABC는 직각 X 동그라미 각을 가지고 있고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직각삼각형도 똑같이 직각 X 동그라미, 직각 X 동그라미 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가 AA 닮음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대응변들이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큰 삼각형의 이 두 변과 대응하는 왼쪽 직각삼각형의 변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AB변은 삼각형 ABC의 한 변일 때는 직각과 X각을 양끝각으로 가지고 있죠. 왼쪽 직각삼각형은 직각과 X를 양끝각으로 가지고 있는 변이 변 BD죠. 변 BC는 X와 동그라미를 양끝각으로 가지고 있죠.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X와 동그라미를 양끝각으로 가지고 있는 변은 AB변이죠. 이렇게 대응변을 찾아줬습니다. 이때 대응변의 길이의 B는 서로 같으므로 AB 대 BD는 BC 대 AB와 같게 되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므로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가 성립하는 겁니다. 큰 삼각형과 오른쪽 직각삼각형의 대응변을 찾아보도록 하죠. 선분 AC가 삼각형 ABC의 한 변일 때는 양끝각으로 직각과 동그라미 각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직각과 동그라미 각을 양끝각으로 가지고 있는 변은 변 CD죠. CB변은 양끝각으로 동그라미와 X각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X를 양끝각으로 가지고 있는 변은 AC변이죠. 이렇게 대응변을 찾아줬습니다. AC 대 CD는 CB 대 AC와 같겠죠. 따라서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CB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 직각삼각형을 보면 왼쪽 삼각형에서의 AD변은 양끝각으로 동그라미와 직각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직각을 양끝각으로 가지고 있는 변은 변 DC죠. 변 DB는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직각과 X를 양끝각으로 가지고 있는 변이죠.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직각과 x를 양끝각으로 가지고 있는 변은 변 AD죠. 이렇게 대응변을 찾아줬습니다. AD 대 DC는 DB 대 AD와 같고 따라서 AD의 제곱은 DB 곱하기 DC가 성립하게 되죠. 이 세 가지 내용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암기하는 게 좋은지 요령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직각삼각형 ABC의 직각의 위치에서 공을 굴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B방향, D방향, C방향으로 공을 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먼저 B방향으로 공을 굴리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B방향으로 굴러가서 B에서 D까지 간 후 멈추거나 B방향으로 굴러가서 B에서 C까지 굴러간 후 멈추는 거죠.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를 이렇게 연상해서 암기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C방향으로 공을 한번 굴려보죠. C방향으로 굴린 공은 D까지 가서 멈추거나 또는 C방향으로 굴러가서 C에서 B까지 굴러간 후 멈추는 거죠.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CB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D방향으로 공을 한번 굴려보죠. D방향으로 굴리면 D에서 B까지 굴러가거나 A에서 D방향으로 굴렸을 때 D에서 C까지 굴러갈 수도 있겠죠. AD의 제곱은 DB 곱하기 DC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공을 B방향으로 굴리면 D까지 가거나 C까지 굴러가는 겁니다.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88에 64는 6 곱하기 6 더하기 x겠죠. x 더하기 6으로 써보죠. 64와 6의 공약수로 2가 있죠. 2로 나누어 보면 2, 3은 6, 2, 2는 4고 2, 3은 6이죠. 32는 3배의 x 더하기 6이 되겠죠. 이제 전개를 해보면 32는 3x 더하기 36, 18입니다. 이항을 해보면 3x는 32-18이므로 14가 되죠. 따라서 x는 3분의 14가 됩니다. 이번에는 공을 C방향으로 굴려야겠죠. 이렇게 D까지 가거나 B까지 굴러갈 겁니다.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CB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6의 제곱, 즉 36은 3 곱하기 x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3과 36의 공약수는 3이 있죠. 3일은 3, 3일은 3, 3, 2니까 12는 x 더하기 3이죠. x는 12-3이니까 9가 되겠죠. 이번에는 공을 D방향으로 굴립니다. AD의 제곱은 DB 곱하기 DC가 되겠죠. 3, 3은 9는 x 곱하기 4니까 4x죠. x는 4분의 9가 되겠죠.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해서 나무의 높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이 각도가 직각이 되는 위치에서 나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죠. 나무를 정면으로 봤을 때 이 거리는 B에서 D까지의 거리와 같죠. 이 사람이 나무에서 3m 떨어진 위치에 서 있고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눈높이가 1.5m라고 할 때 나무의 높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직각삼각형 ABC의 직각 위치에서 공을 굴리는 거죠. B에서 D 방향으로 공을 굴리면 D에서 C 방향으로 가던가 또는 D에서 A 방향으로 굴러가는 거죠. BD의 제곱은 DC 곱하기 DA가 되겠죠. AD의 길이를 X라 두고 X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BD의 제곱은 9m죠. 9는 DC 곱하기 DA니까 1.5X죠. X는 1.5분의 9입니다. X는 15분의 90이 되겠죠. 5로 약분하면 3분의 5, 1은 5, 5, 8에 40이죠. 3으로 한 번 더 약분이 되겠죠. 3, 1은 3, 3, 6, 18이니까 X는 6이겠죠. 따라서 나무의 높이는 6m 더하기 1.5m죠. 7.5m가 되겠죠. 이번에는 연못의 폭을 구해보도록 하죠.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의 위치에서 공을 굴리는 거죠. 연못의 폭을 X라 두고 X의 값을 구해보죠. 공을 굴리면 D에서 C 방향으로 가던가 D에서 B 방향으로 굴러가겠죠. AD의 제곱은 DC 곱하기 DB죠. 따라서 6의 제곱은 4 곱하기 X죠. X는 9입니다. 점 M이 변 BC의 중점일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직각삼각형 ABC의 직각의 대변인 빗변의 중점은 직각삼각형의 외심이죠.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죠. 외심에서 꼭지점 A까지의 거리와 꼭지점 B까지의 거리, 꼭지점 C까지의 거리는 외접 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모두 같죠. 원의 지름이 8cm 더하기 2cm로 10cm죠. 따라서 반지름은 5cm, 5cm, 5cm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직각삼각형의 직각의 대변인 빗변의 길이가 5cm가 되는 거죠. A 방향으로 공을 굴리면 A에서 D까지 가거나 A에서 M까지 굴러가겠죠. HA의 제곱은 AD 곱하기 AM이 되는 거죠. 따라서 4의 제곱 16은 X 곱하기 5가 되죠. 5X가 됩니다. X는 5분의 16이죠.